내가 위로 움직여라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 몸에서는 어쨌든 맛있는 냄새를 맡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제 어떤 다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알아서 신경 전달이 돼서 위산도 분비가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근데 또 커피 마시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커피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는 거는 목에 이물감 이런 것들도 환자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 목을 봐달라, 그리고 목에 뭐가 낀 것 같다, 이게 지금 뭐 가래가 낀 건지 좀 봐달라, 뭐 이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다는 가장 흔한 위장병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남양주 백병원에서 아이돌 의사로 여성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명윤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 심지어 어제 생일이셨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양주 백병원에서 소화기내과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내과들도 입원 치료도 하고 있고 내시경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명윤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 달에 위 내시경만 해도 이제 수만 건, 수천 건, 이제 1년이면 더 많은 건을 보시는데,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서 이제 질문을 드려요. 네. 혹시 역류성 식도염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 정확히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기는 한데, 식도염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식도염 중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가는 거죠. 식도염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양잿물을 마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식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약재를 잘못 먹으면은 뭐 약재 유발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균이 막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칸디다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은 그 중에서 하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숲을 보고 그다음 이제 나무를 보는 그죠?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특별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시고 환자분들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A 환자고 40대 직장인인데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식사 후에 오는 그 불편함이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진 음식이 이제 원인일 것 같은데, 뭐 흔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누구는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누구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뭐 힘들고, 이제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러면 쟤는 괜찮은데 왜 나만 걸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오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주 이제 보편적인 답은 어쨌든 지방지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위랑 식도에 있는 이제 근육이 조금 약해지고 위 포만감이 생기면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또 증상도 다 다르고 이제 워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방질의 시기가 좀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병력 청취를 사실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B 환자 두 번째인데요. 20대 대학생이세요.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기침이 나오고 가끔은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이런 밤들이 계속되니까 저녁 시간과 식사량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일단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답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아무리 자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속이 막 이렇게 빈 것 같으면 잠이 안 와서 막 입에 뭘 집어넣고 잔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건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위랑 식도의 이제 관략근이 뭐 너무 약하냐,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내시경상으로서 이렇게 느껴지는 텐션이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걸 좀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또 사람마다 또 많이 달라요. 근데 자기 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C 환자인데요. 50대 자영업자세요.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위산 역류가 더 자주 발생을 하죠. 심지어 스트레스 자체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스트레스 관리도 역류성 식도염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른 장기랑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간이나 콩팥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어요. 간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신장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위랑 대장은 뭐 곱창 같은 거 다 잘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근육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의 이제 근육은 이제 어떤 신경이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수의근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아령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수의근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하나 이제 신경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교감신경이나 이제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이걸 내가 위로 움직여라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 몸에서는 어쨌든 맛있는 냄새를 맡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제 어떤 다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알아서 신경 전달이 돼서 위산도 분비가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얘기가 조금 돌아가서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기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위산이 막 나와서 위가 구멍이 뚫리기도 해요. 천공이 되기도 하고 위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좀 신기한 장기가 이제 위 아니면 이제 대장 뭐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분은 이제 스트레스성 이제 위험이 확실히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가장 흔한 게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스트레스성 위험이 가장 흔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교우 관계,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공부, 네가 뭐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그거에 대한 반응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스트레스성 위궤양, 위궤양까지 아니고 이제 위험 정도까지는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자인데요. D 환자고 30대 주부세요. 커피나 알코올은 제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후에는 이런 음료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특히 커피를 마신 날은 밤새도록 가슴 쓰림을 겪어야 했어요. 이제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알코올을 가능한 피하려고 해요. 그게 쉽진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코올성 위험 많죠. 근데 또 커피 마시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그 식도와 위 간에 이제 연결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커피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는 거는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커피는 실제로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커피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은 거의 생활같이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서양 애들은 커피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